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2021년 대비죠. 2021년 대비 환경공학 기출 및 단원별 문제풀이를 강의할 평일임입니다. 일단 그 기출 및 단원별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어쨌든 문제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론을 한 적어도 최소한 2회독은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론 부분이 부족하시면은 문제풀이를 하시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출문제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다뤄보고 이론 시간에 제가 몇 번씩 언급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이 문제가 동일하게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 너무나 고맙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이론 공부를 조금 더 철저히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문제풀이를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부탁드릴 거는 문제풀이 수업은 일단 제가 풀이를 해드리는 거는 좀 재수없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건 제가 푸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푸시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를 풀고 오시고 그 다음에 그 풀이를 들으셔야지 본인이 본인 걸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모르는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찾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환경공학은 누구나 환경공학 과목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양이 너무 많다. 뭐 해야 될 과목이 너무 방대하다. 항상 뭐 이렇게 합격수기 같은 거 올라오면 환경공학은 양이 방대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거든요. 사실 인정하는데 그런 데에서 오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어쨌든 전공 과목이다 보니까 자신감 있게 접근을 하시려면 이론 공부를 철저히 하시고 문제풀이를 통해서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보충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모르시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학원 홈페이지나 아니면 뭐 진통 카페에 들어가시면 학생들끼리 어느 정도 커뮤니티가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잘 이제 질문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가시는 시간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하 각설하고 앞으로는 이제 문제를 풀어 오시면 오늘 첫 시간이니까 뭐 책을 오늘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미리 받으신 분들은 풀어 오셨을 텐데 제가 봤더니 무슨 자신감으로 이렇게 문제를 많이 넣는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략 180페이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80페이지를 8회치로 나누면 얼마지? 되게 많던데, 그쵸? 적어도 한 25장? 25페이지 정도까지는 매회 풀어 오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모든 과목이 동일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좋겠지만 동일하게 설명을 자주 나오는 부분이나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은 좀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시험 문제 많이 출제 빈도가 높은 수질이나 대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이론책을 조금 참고를 하셔서 더 보충 공부를 하실 수 있고 문제풀이는 간략하게 필요한 만큼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똑같이 25페이지씩 나가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수질 파트부터 시작을 하고요. 기출문제랑 단원별 문제랑 원래는 이제 별도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번부터는 기출문제랑 단원별 문제랑 같이 묶어놔서 사실 뭐 기출문제가 어쨌든 간 점점 쌓여져 가다 보니까 그런 기출문제 단원별 문제를 좀 통합해가지고 과목당으로 정리를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더 효율적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시고 어떤 유형들의 문제들이 가장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지를 조금 눈으로 확인하시기에는 조금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요. 그러면 2페이지부터 시작할게요. 2페이지 보시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 기초단위원산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수질 파트 제일 처음에 이론을 처음에 나갈 때 제가 몰농도가 무엇인지 노르말 농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다 토대로 해서 기초 단위 환산만 묶어놓은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1번 보시면
1몰농도예요. 1몰농도. 1몰농도 황산 100ml의 노르말 농도는 얼마인가 라고 했어요. 수소, 황, 산소, 원자의 몰 질량은 각각 순서대로 1g/몰, 32g/몰, 16g/몰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몰 농도는 라지 M으로 표시하고 노르말 농도는 라지 N으로 표시하는데 모르시는 분들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론 시간에도 계산하는 방법들을 몰 농도로도 계산해보고 노르말 농도로도 계산해보고 그래서 몰 농도와 노르말 농도와의 상관관계를 알려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1몰 농도 100ml다라고 하면 자꾸 몰 농도랑 100ml랑 곱해서 막 몰을 계산을 하고 이걸 다시 또 노르말 농도로 환산하고 그러시려고 하는데 시간 낭비죠. 얘는 몰 농도와 노르말 농도와의 상관관계만 아시면 돼요. 몰 농도에다가 뭘 곱하면 가수를 곱하면 노르말 농도가 나오죠. 반대로 노르말 농도에서 나누기 가수를 하면 몰 농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 상관관계만 알아두시면 1몰 농도라고 했으니까 황산이네요. H2SO4 그럼 몇 가죠? 2가죠. 그래서 이 값 계산하셔서 이 노르말 농도로 계산하시면 돼요. 정답은 4번이고요. 2번으로 넘어갈게요. 2번은 KOH 수산화칼륨 0.56g을 물에 녹여서 1리터의 용액을 만들었을 때 용액의 pH는 얼마인가? pH 계산하는 문제가 심심치 않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pH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 pH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소이온 농도의 역수의 상용대수 값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수소이온 농도의 역수의 상용대수 값 근데 만약에 어떤 그 용액을 구성하고 있는 인자가 수소이온 농도가 없는 그러니까 산성이 아니래요. 염기성이다 라고 하면 pH와 pOH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pH랑 pOH랑 더하면 14잖아요. 그쵸? 14에서 pOH를 빼면 pH가 되는 거고 따라서 14에서 pOH를 빼서 pOH는 뭐죠? 수산화이온의 농도의 역수의 상용대수 값을 말하는 거니까 지금 문제를 봤을 때 저는 지금 풀이를 해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지만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건 연습할 때는 천천히 차근차근 푸는 연습을 하고 그게 완전하게 본인한테 습득이 돼야지만 실전에 갔을 때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기는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 다 쓰면 안 되고 바로 눈으로 봤을 때 KOH구나. 그러면 수산화칼륨이니까 얘 바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0.56g 을 물에 녹여서 1리터 용액으로 만들었다 그랬는데 우리가 수산화이온의 농도를 알아야 되겠네요. 지금 대괄호로 표시했을 때는 얘는 몰퍼리터라는 몰 농도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KOH의 몰퍼리터를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KOH 같은 경우에는 0.56g을 1리터에 녹였으니까 g만 몰로 고치면 되겠네요. 그쵸? 1몰은 56g이라고 문제상에 나와 있죠? 그러면 56이랑 0.56이니까 계산을 하면 10의 마이너스 2승 몰퍼리터가 되겠네요. 그러면 정확하게 푸는 방법은 KOH가 물속에서 이온화되고 전리되면 칼륨이온과 OH-이온이 이렇게 이온화가 되고 KOH가 지금 앞에 보는 개수 그러니까 KOH 앞에 1이라는 숫자가 생략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이라는 숫자가 생략되어 있다는 얘기는 얘 1몰 농도를 이온화하면 칼륨 1몰 농도, OH 1몰 농도가 이렇게 이온화돼서 생성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1몰 농도가 들어간 게 아니라 10의 마이너스 2승 몰 농도가 들어갔으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 몰 농도, 칼륨도 10의 마이너스 2승, OH 마이너스도 10의 마이너스 2승 몰 농도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걸 다 쓸 수는 없으니까 KOH는 앞에 있는 이온화를 시켰을 때 개수가 붙지 않으니까 다 1대 1대 1 반응이면 바로 요 값에다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pH는 14 마이너스 로그 10의 마이너스 2승분의 1 이거 10의 마이너스 2승분의 1은 10의 마이너스 2승의 마이너스 1승을 말하는 거니까 10의 2승 되죠? 로그 10의 2승은 앞에 있는 로그 법칙에 따라서 2가 되니까 이 값은 얼마예요? 12 이렇게 되겠죠. 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4번이에요. 혹시나 시간이 없어서 찍더라도 1번, 2번은 찍으면 안 되는 건 아시죠? KOH 수산화칼륨이기 때문에 얘는 염기성을 띠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pH가 7보다 높아야지 7보다 낮은 거를 찍으시면 큰일 나죠? 웬만하면 찍지 않고 그냥 빨리 풀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조금 속도감을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볼게요. 이 농도 비교하는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하나의 기준을 잡아주는 게 가장 편해요. 그래서 농도가 가장 높은 용액을 찾으라고 했어요. 용액의 비중은 1이라고 가정한다라고 했는데 용액의 비중이 나왔을 경우에는 비중이 나왔다는 거는 밀도를 제공한 거랑 똑같거든요. 그쵸? 그럼 용액의 비중이 1이라는 얘기는 제가 이론을 다시 할 수 없잖아. 그치? 비중이라는 거는 표준 물질의 밀도분의 대상 물질의 밀도이기 때문에 비중을 알면 우리는 용액에서는 대상 물질의 밀도를 알 수 있다. 그래서 대상 물질의 밀도가 1g/ml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이걸 기준으로 해서 1번에 제시된 값은 100ppb, 2번에 제시된 값은 10mg/L, 3번에 제시된 값은 1ppm, 네 번째로 본 거는 0.1mg/L거든요. 그럼 눈으로 보셨을 때 3번, 4번은 바로 비교하실 수 있죠. 밀도가 1이라고 가정하고 ppm은 mg/L나 ppm이나 같은 개념으로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둘 중에서는 3번이 더 농도가 높구나. 그럼 나머지 ppb와 micg/L를 환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두 개가 ppm으로 나왔으니까 다른 것들도 ppm으로 환산하는 게 조금 더 편하겠죠? 그래서 1번부터 ppm으로 환산을 할게요. 1번은 mg/L로 바꾸시는 ppm의 관계인데 굳이 이 ppb라는 수치를 mg/L로 바꿔가지고 계산을 할 필요가 없이 ppm과 ppb와의 관계를 이용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관계식을 한번 써볼까? 우리가 분율이라는 개념에서 100분율은 퍼센트로 쓰기로 약속했고 1000분율은 퍼밀로 쓰기로 약속했고 그쵸? 그 다음에 100만 분율은 ppm 1억 분율은 ppHM인데 ppHM은 그냥 생략하고 ppb까지만 쓸게요. 그러면 얘는 분율이 있으면 그 분율값 곱하기 100이 되는 거고 얘는 분율 곱하기 10의 3승 얘는 분율 곱하기 10의 6승 분율 곱하기 10의 9승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관계들만 알아두시면 어쨌든 분율은 다 똑같이 들어가는 거고 얘랑 비교했을 때 1%는 10의 1승이네요. 그쵸? 100 지워주고 얘도 100 지워주면 10의 1승 per 밀이 될 것이고 1%는 동그라미 2개 지워주면 얼마 남지? 4개? 그럼 10의 4승 ppm이 될 것이고 맞죠? 그러면 1%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0의 7승 pp가 되겠네요.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굳이 퍼센트나 퍼밀까지 알 필요가 없이 ppm과 ppb의 관계만 알아두시면 되니까 ppm과 ppb의 관계를 통해서 1ppm이라고 기준을 잡을 거면 얘는 10의 3승 ppb가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지금 문제상에 1번에 나와 있는 거는 100ppb라고 나왔으니까 얘가 100ppb였을 때는 ppm으로 환산하면 얼마예요? 0.1이겠네요. 그쵸? 0.1. 그럼 1번 같은 경우에는 0.1 ppm이에요. 제가 좀 이론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집에 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실 때 한 번 더 복습을 하시고요. 그래서 1번은 0.1 ppm이고 2번 볼까요? 2번은 micg/L라고 나왔으니까 이제 밀도가 1이라고 가정을 하고 1g/ml라고 가정을 하고 mg/L로 고치시면 ppm이랑 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얘는 10 micg/L 마이크로그램만 미리그램으로 고치면 되는데 마이크로그램을 미리그램으로 빨리 환산하는 방법은 둘 중에 큰 단위의 1을 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자가 앞에 있는 접두어가 그래서 미리그램이 더 크니까 1이라고 쓰시고 10의 3승 간혹 가다가 학생들이 뭐 얘 1이라고 쓰고 얘를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마이너스라는 인자를 자꾸 계산하다가 오류가 자꾸 생기니까 저는 그냥 큰 단위에다가 1을 쓰면 굳이 위에 있는 지수에다 마이너스를 붙일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연습하셔라 라고 말씀드렸으니까 편하신 대로 계산하시면 돼요. 얘 계산하면 0.01 mg/L겠네요. 그러면 1번에 있는 거는 지금 계산한 값으로 0.1이고 2번은 0.01이고 3번은 1ppm이고 4번은 0.1이니까 가장 높은 농도를 가지고 있는 거는 3번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다음번에 나올 때 이렇게 똑같은 문제로 나올 확률은 없어요. 그쵸?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다음번에는 ppHM이 나올 수도 있고 ppHM 나오면은 여기 ppHM 넣어주면 되죠? ppHM 100 million이라고 해서 얘는 분율 곱하기 얼마예요? 1억이기 때문에 10에 8승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셔가지고 분율 곱하기 10에 8승이니까 관계들을 좀 따져보시고 복습을 하시고 다음번에 이게 숫자가 바뀌어서 나오던 다른 단위들이 나오던 절대로 틀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